네, 오늘 집중 취재 시간에는 반복되고 있는 은행권의 부당 대출에 대해 짚어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부터 내부 통제를 강조해왔지만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도국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우영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은행권의 부당 대출이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도 대규모 부당 대출이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해부터 내부 통제를 강화해왔던 은행권에서 여전히 100억을 훌쩍 넘는 대규모 부당 대출들이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특히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에서 무려 900억에 가까운 부당 대출이 시행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지난 25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이해관계자 등과의 부당거래 검사 사례에 따르면 이 퇴직한 기업은행 직원인 A씨는 같은 기업은행 직원이자 배우자인 B씨, 그리고 입행동기이자 심사센터장인 D씨 등과 사모임 등을 통해 친분을 형성했습니다. 이후 다수의 임직원과 공모하는 등의 방법으로 7년간 총 51건의 부당대출을 시행하고 알선해 약 785억 원을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금감원은 부당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다수가 금품과 골프 등 향응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실차조와 공모에 실차조 관계사 대표를 자신의 처형으로 교체하고 이후 입행동기를 활용해 27억 원 규모의 부당대출을 신청하고 이를 본인이 승인한 사례도 적발이 됐는데요. 이에 대해 김성태 기업은행장은 어제 국민과 고객께 심력 끼쳐 죄송하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또 금융감독원의 감사 결과를 철저한 반성의 기회로 삼겠다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국책은행이 부당대출을 7년간 적발하지 못했다는 것은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기업은행 한 곳에만 국한되지 않았다는 건데요. 말씀하신 금감원 검사 사례에는 상호 금융기관도 포함됐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농협에서도 10년간 근무한 이 법무사 사무장의 부당대출이 적발됐습니다. 준공이 전 30가구 미만 분야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는 점을 악용해 2020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392건, 규모로는 1,083억의 부당대출을 시행했습니다. 네, 시중은행도 부당대출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지난 25일 신한은행 여의도 지점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검찰은 해당 지점의 직원 A씨가 위조 사문서 등을 이용해 은행원 출신 사업가 B씨의 대출을 도운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법조계에서 알려집니다. 네, 고객들의 신뢰가 생명인 은행 입장에서 이러한 직원들의 부당대출은 아주 치명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반복되는 부당대출에 대해 당국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 사례를 발표한 금감원에서는 이 위법과 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해상충 방지 등 내부 통제 실태를 점검하고 업계 표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은행의 부당대출에 대해 직접 유감을 표시했는데요. 김 위원장은 국책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제재 등으로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위 국책금융기관이라는 은행에서도 이런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서 굉장히 엄중한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검사 결과 만약에 이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제재나 또는 수사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엄정히 대처해야 되겠다,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위원장은 이날 부당대출을 막기 위해 당국이 직접 나서야 할지 아니면 은행의 자율권에 맡겨야 될지 결정하겠다고 말을 했는데요. 은행권의 자정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지주 회장들도 내부 통제 필요성을 또 한 번 강조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죠. 그러니까 슈퍼주총 위크를 맞아서 금융지주들도 일제히 주주총회를 개최를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금융지주 회장들은 내부 통제를 지금보다 더욱 강화하겠다고 모두 발언에서 직접 밝혔습니다. 먼저 진옥동 신한금융회장은 내부 통제의 중요성을 재차 확인한 뼈아픈 순간들도 있었다며 통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구동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과 모니터링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지난해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이 적발된 우리금융도 어제 주주총회를 개최했는데요. 임종룡 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일련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반성을 강조하며 전 임직원이 환골탈퇴하겠다는 각오로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체계 전반을 혁신해 모든 영업과 업무 과정에 내부 통제가 효율적으로 녹아들어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네, 우리 금융의 경우 이사회 내에 독립적인 윤리 경영실을 신설하겠다는 안을 의결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은행권의 내부 통제 노력이 지속되어야겠지만 그럼에도 부당대출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배지연 앵커께서 앞에서 제대로 언급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부 통제 강화 이 내용 자체는 은행권에서 지난해부터 좀 꾸준히 언급됐던 내용들입니다. 좀 많이 익숙하실 텐데요. 그럼에도 부당대출 자체를 근절시키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이에 대해 모두 이해관계자를 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는 은행들이 인사 과정에서 이해충돌 위험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 이해충돌 행위를 발견하더라도 평판저하를 우려해 은행 내부에서 덮으려는 시도들이 부당대출을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도 판단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금융기관에 일정 규모의 과징금을 부여하는 것도 부당대출 근절을 위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그 기관에서 뭐 잘못이 벌어졌을 때 그리고 금액이 크다라고 하면 기관에 이제 상당히 그 과징금이 됐던 다른 벌금이 됐건 이제 그 거액을 물리는 거죠. 개인한테는 중대한 처벌이고 조심하게 되겠지만 그걸로는 이제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은행권이 고객들의 신뢰 회복에 다시 도전해야 하는 입장이 됐는데요. 내부 통제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보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은행권의 부당대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우영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